이런 노래도 있죠. 남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면 붙이면 님에다가. 죄송합니다. 네.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을 저만 붙이면 찍으면 남이 남이 됩니다. 부부가 상당히 쉽게 빨리 정리가 되는데 자 이게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주말에 종영이 됐던 방송이에요. 가족끼리 죄송합니다.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셨을 것 같은데 저 1회부터 100회까지 다 봤어요. 100회가 시청률이 끝이었거든. 30% 이상이 예. 됐고 아주 뭐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인데 맞아요. 예. 여기서 셋째 딸 부부죠. 셋째 딸 부부 이 송나희 윤규진 부부 자 합의 이혼을 합니다. 이 합의 이혼이 얼마나 간단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윤규진 씨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송나희 씨? 네. 접수되셨고요. 숙려기간 한 달 있으시고요. 협의이혼 의사 확인일 4월 10일이시고요. 오전 11시 반 301호 법정으로 두 분 같이 출석해 주시면 됩니다. 통지서 한번 갈 거예요. 네. 예. 되셨습니다. 네? 아, 이게 끝이라고요? 네, 일단 접수되셨다고요. 다음 분이요. 아 저렇게 하면 끝이에요? 간단합니다, 그죠?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부부 관계가 이혼이 되죠. 합의가 됐을 경우에 합의 이혼일 그렇다는 때 그런데 말씀이시죠. 사실은 합의 이혼이 안 되면 재판 이혼으로 가야 됩니다. 또 변호사들은 그런 재판상 이혼을 이제 대리를 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마당에서 약간 저희들의 영업 기밀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혼 사유. 재판 이혼을 하려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종근 씨하고 예. 이승신 씨가 네. OX로 좀 들어주시면 아,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상품도 있죠? 상품은 제작진이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부부 사이의 법대로 정리합시다. 잔소리가 많은 남편. 이것도 이혼 사유다? 아니다. OX 들어주십시오. 잔소리 이혼 사유죠, 이건. 네. 네. 잔소리 많이 잔소리 하시잖아요. 많으면 저는 제 아내가 잔소리가 심하거든요. 네. 근데 여자 잔소리도 참 듣기 싫은데 남편 잔소리는 진짜 얼마나 듣기 싫을까. 네. 그래서 남편이 잔소리가 너무 많으면 이혼 당해 싸다. 네. 아유, 그렇게- 절 보고 얘기하시니까 그냥 저희 잔소리 집을 많은 보는 것 남편. 같은데. 정말 잔소리라는 게 이게 말이 잔소리지 이게 예. 사실은 정서적인 학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잔소리가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닌데도 그냥 뭐 하면 잔소리 그냥 자자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시거든요. 저는 이혼 사유 근데 된다고 나이 생각합니다. 들수록 잔소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네. 잔소리가 그냥 많은 경우는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극도로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극도인데요? 콩나물 끓일 때 소금은 반 스푼만 해라. 콩은 15개만 사용해라. 예를 들어서 15, 뭐 그 콩밥을 남편의 할 잔소리고. 때는. 뭐 명태 이런 거 요리할 때 네. 남편이 또 예를 들어서 메모지에 적어놔요. 이렇게 음식 만들 때 간이 짜다. 식사는 이렇게 해라. 밥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아주 잔소리가 많았던 이 디테일한. 남편 이혼이 됐습니다. 아, 그게 이혼 사유가 됐어요. 그렇죠. 사실은 단순한 잔소리는 이혼을 할 수가 없지만 너무나 가부장적이고 이 두 부부는 70대 때 이제 이혼이 되는데 항원 이혼이네요. 항원 이혼이죠. 항원 이혼인데 그만큼 가부장적으로 계속 괴롭히고 말을 하고 이 부분이 이혼 사유라고 본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극도의 상담- 잔소리가 상담 하나 할게 네. 있어요. 네. 그럼 아내의 잔소리 중에서 오늘도 아침에 아침마당 간다고 나오는데 딱 나서는데 허리 펴고 왔어요. 딱 허리 나오는데 허리 펴라 그러더라고. 밥 먹다가 흘리면 흘리지 마세요. 그거 괜찮아요? 자, 이혼 사유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여야 됩니다. 근데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죠. 좀 허리를 피시면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지금 말한 말씀하시는 거는 거죠. 엄청 가부장적 통제가 네. 있었던 경우 그런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아니, 있습니다. 진짜 선배 허리 좀 펴고 하세요. 네. 네. 그래야 훨씬 화면에도 잘 나와요. 아까 오늘 커피 잔소리가 드시는데 이렇게 아니고. 흘리시더라고요. 커피 드시는데 아까. 알았어. 어쨌든 극도의 잔소리가 정서적 학대를 유발한다 네. 싶으면 이혼 이혼 사유가 사유가 될 수 된다. 있군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거는 좀 막장 드라마 단골 소재예요. 어. 결혼하고 보니까 불임이다. 어. 남편이 뭐라 하진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고 네가 들어서 우리 집이 망했다. 그렇지. 며느리 잘. 애도 못 가지고 사기 괴로이다. 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알고 뭐 요즘 보니까 비단 불임이다.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남편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혼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혼이 성립할 수 없다. 예. 아니 저는 불임일 수 있어요. 뭐 그런 건 얼마든지.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불임인지 알고 보니 결혼하고 나니까 불임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 자체는 전 이혼 사유라고 생각해요. 네, 예. 정답을 말씀드리면 X입니다. 속이면 안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속있다고 아니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 사례에서는 불임의 가능성을 결혼 전에 자궁에 이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결혼을 했고 말 그대로 시어머니가 이거 사기 결혼이다.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재판부는 결혼이라는 거는 부부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혼인 특히 출산을 하고 이 가능성에 부부 간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부부의 필수 요소에 꼭 임신이 들어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이죠, 사랑. 예.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임이나 난임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네. 본인의 고통이 가장 극심하니까요. 사실 주변 가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맞아요. 조심하시는 게 말 맞지 조심해야 않을까 됩니다. 싶어요. 법원도 그런 의미에서 판결을 내렸고요. 자,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자,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가 진짜예요.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인데 이 재산을 뭐 공동으로 기여를 했는데 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을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재산 분할도 이혼할 때 협의를 합니다. 정리하면서. 근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를 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 내용이죠. 전업주부. 부부들이 많은데 전업주부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OX 요즘 들어주십시오. 오죠, 그건. 당연히. 받아야지. 예. 왜 받아야 네. 되는가 하면 네. 이건 제가 아주 중요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가 얇아가지고 어디 투자도 잘하고 어디 보증도 잘 쓰고 이런 스타일인데 제 아내가 돈은 벌지 않고 전업주부이지만 아내가 여물게 그런 걸 못하게 해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나마 얼마라도 지니고 살지. 지켰구나. 안 그랬으면 벌써 거지 됐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재산 생각하면 단속을 해준 역할을 그렇지. 인정하시는 저는 그렇게 거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일의 과중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도 하면서 바깥일도 하잖아요. 네. 근데 바깥일이 훨씬 쉬워요. 아, 집안일이 상대적으로. 훨씬 맞아요, 어렵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왜 남편도 이제 같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도 집안일을 요즘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뭐 정리라든가 남편이 음악보다 이게 더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너가 그동안 해내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아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종진 씨가. 저는 전업주부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51대 49로 51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더 많이 줘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전업주부 아내뿐만 아니라 전업주부 남편인 남편도 경우도 마찬가지죠. 많잖아요. 그렇지. 네.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옵니다. 전업주부 가사죠. 양육도 하고 기여도로 보고요. 지금 이승신 씨가 조금 얘기를 했는데 혼인 생활이 한 10년 이상이 되면 50% 정도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한 가지 좀 다른 부분은 혼인 전에 결혼 전에 축적한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의문 삼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네. 아버지한테 받은 건데 이걸 왜 나누냐. 어허. 근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안 까먹은 거. 아, 그 재산을 유지하고 쓰지 않았던 것도 기여로 봅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지금 남은 재산을 반반 아니면 퍼센트 비율로 나누는 게 하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가 없었으면 결혼 전에 형성한 자산을 날려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네. 걸 염두에 두는 맞습니다. 거군요. 근데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게 네. 제 아내도 시집 올 때 5천만 원 갖고 왔대요. 자기 말로는. 아니 근데 나는 본 액수를 적이 얘기하고 없어. 계세요. 그리고 뭐 집에 침대 산 거 뭐 한 거 전부 그 5천만 원 가지고 했다는데 네.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아유 선배님 아이고, 26년, 27년 전에 5천만 원이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아니 믿을 수가 없다니까. 네. 거의 그거 다 돈이에요, 이제 그거. 쓰신 거예요. 네. 깔고 주무시고 드시고. 자, 이 칼로 베일 수도 없다라는 부부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 특히 재산 분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왼수 같은 자식 있죠. 자식은 정말 정리 못할 것 같잖아요. 네, 어떻게 좀. 뭐 입양을 했을 때 양자는 뭐 파양을 하거나 음. 정리가 가능한데 친자의 경우
호적을 팔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호적 파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소송이나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말은 그건 호적으로는 남아 있고 호적은 남아 있지만 어떤 소송을 통해서 재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아하. 있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호적 판단 얘기하고 다리 몽둥이 뿌리는 그 두 가지 늘 듣던 얘기거든요. 네, 호적은 팔 수가 없고요. 다리 몽둥이를 뿌리면 아동 학대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소송을 우리가 이른바 불효 소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호적 소송은 아니고요. 자식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 이 재산을 돌려받는 이 조건부 증여 해제 소송을 불효 소송이라고 일본적으로 일컫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드라마를 우리가 기억을 좀 하실 거예요. 가족끼리 네. 왜 이래? 저는 좀 재밌게 봤는데 법률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에서 유동근 씨가 이거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요. 증여 조건부 해제 소송, 조건부 증여 해제 소송 지금 하는 모습이죠. 그때 왜 뭐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하느냐 말들도 많았는데 이게 드라마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 간의 소송 중에 많은 수가 이런 해제 소송 아니면 부양료 청구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 중에 이 불효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한 부부에는 장성한 슬아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부부는 20억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걸 주면서 그냥 주진 않습니다. 주면서 잘 좀 모시라는 조건으로 이 부동산을 줬는데 이른바 이런 것들이 효도 계약이라 하는데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각서를 좀 적었어요. 각서가 아버지는 아들한테 종로구 주택을 증여한다라고 하고 또 주택에서 부모하고 동거하면서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일종의 조건이네요.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 부담 사항을 불이행하면 청구를 해제할 수 있고 또 계약 해제 시 일체의 청구 이의 제기하지 않고 계약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을 이행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A는 위주택에서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아니, 이런 조건을 붙인 겁니다. 근데 변호사님, 네. 그 충실히 부양한다 이 말이 좀 애매하지 않나요? 맞아요. 아니 그게 그렇죠. 사람마다 또 기준이 좀 다 충실의 다르잖아요. 기준이 어딥니까? 예, 예. 저는 눈만 마주쳐도 충실한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네. 매일매일 전화를 해야 된다. 매일매일 문안 인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충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서나 이 계약서를 적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각서라는 그 자체가 그동안 제가 여러 이렇게 많이 써보셨죠? 정보를 들은 바에 따르면 네. 효력이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 이 부부 간의 각서가 효력이 있나 이런 부분을 문제를 많이 삼는데 부부간에 각서도 효력이 있으면 저 100장 넘어요 계약이고 집에. 예.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예? 각서를 써주는 입장, 우리 왕정군 선생님이 많이 써주죠. 써주는 예. 입장은 추상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술을 먹으면 인간이 아니다. 네 아들이다. 차라리 인간하면 된다. 짐승이다. 이거는 전재산 준다. 법적인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만약 또 늦게 들어오면 예. 2시 넘어서 들어오면 전재산을 나는 전재산으로 안 적고 예를 들어서 아내 입장에서는 어떤 부동산 얼마, 예금의 얼마를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라고 구체적으로 적으면 적어야 효과가 되는구나. 발생합니다. 이것도 각서도 마찬가지고 다 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적어주는 입장은 조금 대충 적고요. 받는 입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받으면 그 효과를 달성할 수가 아니, 있습니다. 그렇게 왕정군은- 구체적으로 적어도 그냥 부부간에 적고 보관만 하면 되나요? 어디 공증을 안 받아도 되는 그게 거예요? 문제죠. 사실은 법적 효력의 문제인데요. 각서를 썩었다면 이게 계약이 되기 때문에 효력이 적냐 많냐의 차이점입니다. 재판에 가면 이 각서가 증거로 제출이 될 거고요. 가장 효력이 높은 부분은 공증을 받았을 때 효력이 가장 높다고 보면 될 것 그 같습니다. 결국 돈을 들이더라도 공증을 받아놓는 네. 것이 공증이라는 거는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공증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 많은 데 가면 공증이라고 써 있는 데 가서 이 각서, 이 계약서 공증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 계약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겁니다. 그럼 공증 받기 위해서 그 부모님과의 각서 같은 부모님하고 같이 부부간의 각서 같은 부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동반으로 가야 되나요? 네.
같이 가면 되지, 뭐, 가서 그거는.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위임장을 받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왕 선생님은 좀 불리하신 게 주로 술을 많이 드신 상태에서 각서를 썼기 때문에 좀 불리하게 많이 남발하셨을 것 공증은 같아요. 안 받아야지. 저거 받으러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지만 공증을 안 받았어도 효력을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이 맞죠. 말씀.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공증은 무조건 효력이 있고 그냥 종이에 적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남편분, 뭐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서랍에 많이 적어놓은 거 있어요. 우리 왕 변호사 왕정 몇통 썼어요, 각서? 저도 한 대여섯 통 썼습니다. 저는 100통 넘어요. 그 각서를 썼는데 그 각서가 부부간의 계약서라고 보면 됩니다. 계약서인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법정에 가지고 갔을 때 판사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종이에 대충 적어놓은 거 효과하고 워드로 작성해가지고 도장이 찍히는 효과하고 인감 도장이 찍히는 효과하고 공증을 받은 효과하고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판사가 봤을 때 두 사람의 얘기를 듣지만 각서를 보면 종이에 대충 적었구나. 이거는 그런 계약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공증까지 받았다고 그러면 네. 거의 100% 이런 계약을 두 사람 간에 했구나. 그래서 그 각서대로 효과를 부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런 술을 먹지 않겠다는 각서 들고 부부가 가서 공증 받으러 가는 그 순간이 좀 민망하긴 하겠네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우리 공증 받는 거는 정식 계약서를 많이 받기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어떤 계약서 같은 것들, 각서 같은 것들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 공증인한테 확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각서의 본질적인 의미는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런 취지니까요. 그렇죠. 네. 각서를 뭐 많이 써라는 건 아니고요. 그 각서를 쓸 때 그 입장에 따라서 어떤 법적 효과 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각서의 장점은요. 부부간에는 각서를 딱 쓰는 순간 잔소리가 끝납니다. 종결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임마금장치. 예. 맞아요. 자, 단연간의 각서 경험자의 맞습니다.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저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식사도 같이 안 했어요. 같이 뭐 동거는 하긴 했는데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냐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폐륜적인 언동을 했어요. 이 아들이 부모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재판부에서는 안 좋게 봤습니다.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그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부양 관련해서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폐륜적 말까지 했다. 이런 경우는 조건을 성취 못한 것이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하고 봐서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를 해제를 했던 판결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 부동산은 부모들한테 돌아가 버립니다. 되찾아온 거예요. 증여가 없었던 걸로 돼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자식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많이 후회를 했지만 그때는 벌써 늦은 것이죠. 이처럼 부모 자식도 과연 이게 정리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법적인 호적을 파고 가족 관계를 정리한 건 아니지만 소송을 통해서 잘못된 불효자는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런 부모님 상황까지 입장에서는- 안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네, 부모님 지나친 입장에서는 갈등으로 다행이네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맞아요. 겁니다. 정리라는 거는 사실은 법에서 정리 얘기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부담스럽고요. 그렇지만 안 좋은 인간관계 또 더 이상 계속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했을 때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인정하는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양 뭐 이런 제도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모 자식 간의 천륜 이건 사실은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친생자 관계라면 다만 부모와 자식이 맺었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을 통해서 또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매조지를 지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많이 힘들다면 뭐 혈연이든 그게 천륜이든 정말 힘들다면 법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근데 박 변호사님 질문. 근데 지금 저런 소송 있잖아요. 저런 소송은 되도록이면 없는 게 좋잖아요, 그죠? 없어야죠. 근데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우리 너무 주위에? 많습니다. 예?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구나. 특히 그럼 불효자가 많다니. 지금 얘기했던 증여 소송도 있지만 부양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것도 불효 소송의 한 유형이거든요. 자식이 참 잘 사는데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을 때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를 좀 달라라고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의 뭐 결과가 실제로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부모들은 제가 이제 했던 사건 중에는 자식들을 좀 보러 소송이 나옵니다.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근데 맞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거를 뭐 정리하는 건 아니지만
불효 소송의 한 유형이고 또 인간관계를 어떤 면에서는 또 정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의 법대로 정리합시다.